그래도 온 김에 정상이나 가보자는 생각에 문수는 산을 올랐다. 30여 분 정도를 가다 쉬고 하니 어느덧 정상까지 AKM 나는 이정표가 보였다. 처음 이곳에 올라온 목적을 포기하고 안내소에서 알려준 길과는 다르게 계룡산 정상을 향했다. 산 정상의 선의 햇살은 따가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바람은 시원했다. 문제는 목이 말랐지만 물을 먹을 만한 곳이 없었다. 문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단체로 등산 올라온 무리가 보이길래 염치불구하고 물을 얻어 먹어볼 요량으로 그 무리가 사진을 찍는 곳으로 갔다. 문수는 목은 말랐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그 무리들 주변만 서성거렸다. 쭈뼛거리고 말을 못하는 낯선 청년을 알아본 무리 중 남자 한 명이 미친놈을 본 양 경계의 눈빛으로 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송한데 제가 물을 못 챙겨와서 그런데 물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문수는 창피한 것보다 목마른 것이 더 급하여 간신히 말을 꺼냈다. 한 모금이면 됩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에 이런저런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단 남자 한 명이 일행을 지키려는 듯 경계에 눈빛을 풀지 않으며 자신이 마시던 물병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냥 다 드셔. 네. 감사합니다. 문수는 두 손으로 물병을 잡고 가볍게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빠르게 뒤돌아 물을 들이켰다. 반병 정도 있던 물은 순식간에 문수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청량음료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마시면 시원달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문수에게 지금 마신 물은 예전의 그 어떤 청량음료보다도 시원하고 달콤했다. 그제서야 산 주변의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문수는 조금 평평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산 아래를 둘러보았다. 한 곳은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고 도시터 주위를 농사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주변과 도로 위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농사터엔 뜨문뜨문 사람들이 보일 뿐이었다.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니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다. 빈병 구석에 조금 남은 물 한 방울을 혀 위에다 털어넣고 산을 내려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수는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물을 준 일행들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산을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올라오면서는 힘들어서 느끼지 못했는데 내리막이 되니 흙길에 신발이 자꾸 미끄러졌다.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기둥을 잡고 엉거주춤 반 앉은 상태로 미끄러지듯이 조금씩 산을 내려갔다. 그래도 하산하는 길은 숨이 차거나 하지 않아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에서 40여 분을 내려왔을까? 산길이 따로 없이 바위를 따라 이리저리 내려가야 하는 구간이 나왔다. 등산객을 위해 안절로프도 연결되어 있었고 발판도 있었지만 문수는 쉽게 내려가지 못했다. 로프를 잡고 발끝을 발판에 대보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방법을 모르는 문수는 팔에 힘만 잔뜩 들어간 채로 로프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로프를 한쪽 손 번갈아 조금씩 놓아주면서 간신히 발가락 끝을 발판에 대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숨을 다 뱉기도 전에 신발이 미끄러진 문수는 바위를 따라 미끄럼을 타기 시작했다. 다행히 절벽이 높지는 않아 이내 바닥에 떨어졌지만 온몸이 쓸린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문수는 도움이라도 요청해보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보았지만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떨어진 곳이 올라왔던 길에서 멀지는 않았지만 등산로가 따로 보이지도 않았다. 문수는 쓰라린 곳을 둘러보았다. 팔이며 엉덩이며 허벅지에 쓸린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여기서 있다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수는 일어나려 바위를 짚었는데 발목도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겹질린 것 같다. 갑자기 겁이 났다. 주변에 나무 꼬챙이 하나를 주웠다. 바위에 툭툭 찔러보니 튼튼했다. 지팡이 삼아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이 심해졌다. 손바닥도 쓸린 곳이 있어 아무도 마음대로 잡지 못했다.